자, 보자. 21쪽에 123번입니다. 123번. 이거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었어? 우리 계속 확률로 풀 수도 있고 개수를 잡아서 풀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개수를 잡을 수 있는 문제는 개수 잡아서 푸는 게 더 생각하기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전체 보석을 몇 개로 딱 잡아버리는 거지. 몇 개로 잡을까? 100개로 잡으면은 0.02를 적용하기 좀 그렇다. 1000개로 잡을게요. 전체를 1000개라고 잡아볼게. 1000개. 그럼 이 1000개의 보석 중에서 진품이 몇 개야? 진품이 800개가 있는 거죠? 진품이 800개. 진품이 800개가 있고 나머지 200개는 이제 가품인데, 자, 여기서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0.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온 800개의 진품 중에서 자 0.02 그럼 800개에 0.0이면 몇 개죠? 16개. 그 16개는 사실은 진품인데 판정을 뭘로 받는 거야? 가품으로. 그치? 가품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16개만. 그러면 16개 빼고 나머지 이제 784개는 실제로도 진품이고 판정도 뭘로 받은 거야? 진품으로 판정을 받은 거죠. 진품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품 200개 중에서 실제로는 가품인데 실수로 진품으로 판정된 애들이 몇 개 있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0.03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200개에 0.03이면 6개죠, 6개. 그러면 나머지 194개는 어떤 거야? 실제로도 가품이고 판정도 가품으로 받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뭐 그냥 답 나온 거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재헌아,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이 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그랬지. 그럼 이 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은 총 몇 개인데? 그죠? 요거랑 요거를 합친 790개지. 그지? 근데 그 중에 실제로는 가품인 것이 몇 개? 6개. 그치? 요것들만 실제로는 가품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790분의 요것만 집어넣어서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90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뭐예요? 395분의 3. 395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조건부분 확률 문제가 다 뭐 이런 패턴이잖아. 그치? 자, 또 숙제 21쪽까지 푼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121번 독립일 때가 뭐였죠? 121번? 아, 근데 이거는 뭐 독립이면은 우리 곱해가지고 푸는 건데, 예. 요거는 이제 요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예. 원래 그 독립과 종속 전까지잖아. 조건부 확률까지 아니야? 독립시행도 안 되는 거예요. 확률 다 들어가요? 어? 그래? 나는 독립과 까지 안 조건부 확률까지로 줄었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맞지? 맞죠? 확실하게 아는 사람. 확률 딱 확률까지. 그래요? 제가 내일 옆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률 끝까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줄었다고 나 들은 것 같은데? 확률 끝에가 확률 마지막에 조건부 확률 아니 조건부 확률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나오고 독립시행 나오거든? 독립시행이 마지막이야. 독립시행까지 다 들어간대? 안 들어가는 거. 독립시행이 안 들어가면 확률 끝까지가 아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험 내가 듣기로는 조건부 확률까지라고 들었었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오시면은 뭐 이 뒤에 지금 일단은 요 교재에서는 그 조건부 확률 문제까지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 121번은 그러니까 빼야 되는데 실수로 안 뺀 거거든. 나는 조건부 확률까지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 질문을 했으니까 보면은 한 명만 연말에 공연을 본다 그러면은 A가 보면은 B는 안 보는 거고 A가 안 보면은 B는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 B 중에 얘가 보면은 얘가 안 보는 거고 얘가 안 보면 얘가 보는 건데 얘네들이 볼 확률은 서로 독립이니까
자, A가 보면 7분의 1. 그럼 B가 안 볼 확률 5분의 3. 거꾸로 A가 안 보면 7분의 6. B가 보면 5분의 2.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간단한 문제고. 또 2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요? 113번? 113번. 자, 20쪽에 있는 113번 문제 볼게요. 20쪽에 113번. 자, 이거는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승민이와 희찬이가 차례로 제비를 하나씩 뽑아요. 승민이가 뽑을 확률, 승민이가 당첨될 확률은 쉽잖아. 그냥 처음에 그냥 딱 당첨 제비 뽑으면 당첨인 거니까. 연희야, 몇 분의 몇일까? 승민이가 당첨될 확률. 그렇게 오래 고민할 질문이 아닌데. 제비가 몇 개 있니, 연희야? 그 중에 당첨이 몇 개 있니? 그러면 승민이가 하나를 띡 뽑았는데 그게 당첨일 확률은? 뭐라고? 그렇죠. 20분의 4니까 5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승민이가 당첨될 확률은 그냥 20개 중에 4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희찬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때 요때 누가 영향을 주게 돼요? 앞에 뽑은 애가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희찬이가 당첨되는 경우는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민지야, 나눌 수 있어? 나는 승민이 X하고 찬이 남정. 그러니까 승민이와 희찬이가 얘는 탈락, 얘만 당첨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승민이와 희찬이가 어때? 동시에는 아니고 둘 다 네.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맞죠? 뭐 동시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둘 다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될 확률과 요렇게 될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해주는 거지. 자, 그럼 승민이가 꽝 될 확률이 얼마야? 승민이가 꽝? 요거의 반대니까 5분의 4겠지.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승민이가 이미 꽝 제비를 하나 가져간 상황이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제비가 총 몇 개예요? 19개고. 얘는 앞에서 꽝을 가져갔으니까 당첨 제비 4개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면 19개 중에 4개가 당첨이니까 희찬이가 당첨될 확률은 1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니, 맞죠? 19분의 4.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승민이도 당첨, 희찬이도 당첨이니까 승민이가 당첨될 확률 5분의 1, 희찬이가 당첨될 확률은 뭐예요? 요거 이제 당첨 제비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19분의 3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요거는 95분의 16이고, 요거는 95분의 3이니까 둘이 더하면 95분의 19인데요. 요것도 약분시키면 5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 먼저 뽑든 당첨될 확률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승민이도 5분의 1, 희찬이도 5분의 1이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승민이도 당첨되었을 확률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조건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희찬이가 당첨되었을 때 승민이도 당첨됐을 확률은? 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모에다 뭘 깔아야 돼? 그치? 이게 지금 희찬이가 당첨될 확률 전체잖아. 이걸 분모에 까는 거고, 그럼 분자에는 승민이도 당첨되고 희찬이도 당첨될 확률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뭘 넣어야 돼? 요걸 넣어야지. 95분의 3을 넣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가 되는 거니까 답은 19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똑같은 상황에서 살짝 바꾸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자, 또 21쪽까지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나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2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2쪽으로 가서 22쪽에서는 128번을 볼게요. 128번.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표본 공간이 뭐예요? 표본 공간. 우리한테 좀 더 잘 와닿는 표현으로는 전체 집합. 그죠? 집합 단원에서 우리 U라고 쓰잖아. 전체 집합.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표본 공간이. 그러니까 S라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S라는 전체 집합 안에 A와 B라는 집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자 A 합집합 B의 확률 그랬죠. 그럼 뭐 A, B가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포개져 있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A 합집합 B면은 요만큼의 확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에 들어가는 이게 표본 공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확률도 합집합의 확률도 당연히 모든 확률이 그렇지만 당연히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빈아 기억은 마저 틀려?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PA 플러스 PB가 0 이상 1 이하다. 자, 요렇게 만약에 바꾼다면 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뭐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틀릴 수도 있죠, 충분히. 그치? 왜냐면 이거는 두 개의 개별적인 확률을 더한 거잖아요. 더했기 때문에 뭐 A의 확률이 뭐 0.7이고 B의 확률이 0.8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더하면 충분히 1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더하면 이거는 1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지만 합집합의 확률, 그럼 이건 한 가지 확률이거든. 한 가지 확률이니까 이거는 맞죠. 그쵸? 기억은 맞는 거고. 자, 니은에서 PA와 PB를 더해가지고 1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랬어. 어제나 배반이 뭐더라? 그치? A 집합과 B 집합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집합이 아예 없는 게 배반이죠? 그러면 어진이가 생각할 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갖고 1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인가요? 응? 아닌가요? 그치? 아니지.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 S를 그냥 주사위 던졌다라고 생각하면은 표본 공간 1부터 6까지잖아. 거기서 우리 어진이가 A 집합과 B 집합을 한 쌍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니은이 틀렸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 A는 이제 짝수 2, 4, 6. 네. B는 B는 이제 홀수 아 이렇게. 네. 아니 그러면 둘이 배반이잖아. 잠깐만요. 하필 배반인 걸 골라. 아 오케이. 어. 그 B를 어. 소수로 하시죠. 소수 네. 2, 3, 5. 네.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은 얘의 확률이 0.5, 얘의 확률도 0.5니까 둘이 더하면은 확률의 합이 1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만족을 하죠. 하지만 두 사건 A, B는 배반이 아니야? 아니죠. 이거는 얼마든지 틀린 예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치? 어진이가 말하는 것도 좋은 예겠고 뭐 그냥 A는 1, 2, 3, B도 1, 2, 3 이래도 되잖아. 그치? 응? 그래도 확률의 합은 1이지만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아 서로 다른이라 그랬구나. 그럼 뭐 1, 2, 3, 뭐 2, 3, 4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얼마든지 이거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디귿 A 합집합 B가 S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면 PA와 PB를 더하면 1이다. 요거는 맞을까? 디귿? 이해요. 응? 그럼 우리 예한이가 또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를 한번 말해볼까? 모르겠어요. 왜? 충분히 할 수 있지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 지금 그냥 틀렸잖아요. 딱 봐도. 왜? 표지파 있거나 없거나. 왜 난 맞을 것 같은데? 네? 틀렸다는 걸 납득시켜봐. 아, 이거 무조건 틀렸어요. 왜? 그니까 왜? 하나 보여주라니까 그니까. 아 선생님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 아 틀렸어요. 아니 이거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합집합이 전체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1부터 6까지가 한 번씩만 나오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1, 2, 3,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를 4, 5, 6이라고 하면 보세요.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어때? 되죠? 1부터 6까지 한 번씩 다 나왔지 그지? 그러면 앞에는 만족하잖아요. A 합집합 B가 S는 되는데 근데 PA는 몇이야 지금 PA 6분의 4잖아 6분의 4 PB는 6분의 3 둘이 더하면 1보다 어때? 크잖아 그치? 얼마든지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계속 얘기하죠. 발례를 찾는 거예요. 발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그런 예시를 찾아버리면 제일 확실해. 고민 더 하지 않고 발례가 찾아지는 순간 틀린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1 기억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1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기억나나요? 우리 준영이 무리수가 뭐더라? 그거 물어보려고. 아 그랬구나. 성빈아 무리수가 뭐지? 예를 들어 한 3개만 말해볼까? 무리수? 무리수. 루트요? 그렇지. 루트를 쓰고 있는 루트 2라든가 루트 3이라든가 루트 5라든가 이런 게 무리수죠. 뭐 파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6 이런 애들이 이제 무리수다. 그럼 그거를 제외한 뭐 분수라든지 소수라든지 자연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거 전부 유리수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모든 점이 1만큼의 간격으로 놓여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호야 이 제일 가까이 있는 요런 거 두 개를 연결하면 이 선분의 길이가 딱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렇게 연결하면은 이 길이는 뭘까요? 루트 2겠죠? 민지 알지 이거? 몰라? 이거 직각삼각형, 이거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거 그러니까 1대1대 루트 2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요거 빨간 거는 루트 2짜리입니다. 루트 2짜리. 그러면 요거는 재현아 얼마지?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아이고.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2요? 2요. 아닌가? 맞지 않나요? 누가 다 해라 되는. 정시 못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2죠. 여기가. 그러니까 수사 맞잖아요, 그걸. 수사를 안 한다. 이게 어떻게 정시야? 어제는 얼마? 뭐야? 루트 5지 루트 5. 자, 그쵸? 이거 루트 5고 아까 전에 요거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루트 2였죠?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니 요거? 요렇게 요거 요거는 여기 가로가 1이고 여기 세로가 3이잖아. 1이랑 3 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리면 루트 10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가로로 똑바로 그었을 때는 1이었잖아. 근데 요 가로로 똑바로 그은 거 말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으니까 전부 다 길이가 뭐가 돼요 지금? 전부 다 루트 몇? 무리수가 된단 말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 칸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그으면은 뭐 루트 2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2루트 2가 되겠지. 그것도 무리수고요. 그리고 제일 긴 게 이제 요건데 요 길이는 얼마야 이거? 제일 긴 거. 가로가 2, 세로가 3. 루트 13. 그치? 루트 13. 그러니까 결론은 비스듬하게 그으면 다 뭐 나와요? 다 무리수 나와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하자. 무리수 찾기가 편할까요? 유리수 찾기가 편할까요? 유리수 찾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치? 똑바로 그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기울어진 거 빼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중에서 아까 전에 봤던 1처럼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찾을 건데 얘는 핸드폰 봐? 아니, 저밥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지 판다 찍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위치 좀 봐줘. 아니야. 아 제발요 진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 아니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적 시간에 확통하고 확통 시간에 미적하고. 아니야. 자, 유리수가 되는 것들을 찾을 건데 길이가 그러면 얼마가 가능할까? 지금 이 그림에서 당연히 이거 제일 가까운 게 얼마예요? 길이 1짜리 가능하죠? 길이 1짜리 가능하고 그리고 길이가 얼마짜리도? 2짜리도 가능하고 3도 어때? 3도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 세로로 쭉 끄면 3이니까 그치? 4는 안 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세어보면 됩니다. 자 길이가 1인 것만 세볼게요. 길이가 1인 거. 길이가 1인 게 총 몇 개 나올까요? 가로 방향으로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죠. 맞니? 가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자 요렇게 생긴 게 몇 개 나올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8개, 9개 합쳐서 총 몇 개? 17개. 길이가 1짜리가 17개가 나오고요. 자, 길이가 2짜리면은 요런 거네, 요런 거는 가로 방향으로 몇 개? 4개 나오죠? 가로 방향으로 4개. 세로로는 몇 개 나올까? 세로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래서 4개, 6개 합쳐서 몇 개? 10개. 그쵸? 자, 그 다음에 준영아 제일 긴 거 길이가 3짜리 요런 거잖아. 요런 거는 몇 개 나와 총? 3개. 자, 그래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다 세어보니까 몇 개구나? 30개구나. 그리고 준영아 우리는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할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12 C 2 그치? 이게 분모야.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아까 찾은 거 30개 넣어놓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무리수일 확률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1에서 빼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 밑에가 66 나오거든요. 66 6을 갖고 나면 11분의 5 11분의 5를 1에서 뺐으니까 11분의 6 그치? 이렇게 푸는 거 반대로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23페이지에 132번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다. 132번 자 요거는 어찌나 어떻게 출발할까? 132번 일단 그거를 정해봐. 확률로 계산할 거예요? 아니면 개수를 설정해서 계산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수를 설정해서 오케이. 그러면 전체 후기의 개수를 몇 개로 잡고 출발해볼까? 100개로 하겠습니다. 100개로. 자, 전체를 그러면 100개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전체 100개의 리뷰가 있는 거죠. 그 리뷰 중에서 여자가 작성한 리뷰가 몇 개? 60개. 그치? 그러면 남자가 작성한 리뷰가 몇 개? 40개. 근데 여자가 작성한 리뷰에는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이 0.6이에요. 그죠? 그럼 여자가 작성한 60개의 후기 중에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는 후기가 몇 개란 얘기야? 60개의 0.6만큼이니까. 야, 이거 계산 안 되나 이거? 60개 0.6? 그죠. 60 곱하기 10분의 6 하는 거죠? 36개. 그러면은 제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리뷰는 몇 개일까요? 24개. 그치?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작성한 리뷰에는 딱 반반이야. 그치? 0.5니까 딱 반반이야. 그래서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후기가 몇 개? 20개. 안 들어가 있는 후기도 20개. 그쵸? 자, 이 상황이 지금 문제의 상황을 개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답만 찾으면 되겠네. 세원이라는 애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그게 여자가 작성한 후기일 확률은 그랬죠. 자, 분모에 몇 개 깔까? 대기업. 아니. 그러니까 제공이라는 후기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요 36개랑 20개를 더해 갖고 분모에 까는 거고. 그 중에 분자에는 뭐만 넣어야 돼? 그 이제 여자. 그치? 여자가 쓴 후기 중에 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요것만 넣어야지, 그치? 네. 그래서 56분의 얼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한 거분에 요것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4로 약분하면은 14분의 9인가요? 맞죠? 네, 그래서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한번 풀어보자. 134번 답 한번 찾아봐요. 134번. 풀어봐. 간단해. 134번. 해보자, 어준아. 네. 일단 4명을 일렬로 세울 거고 4명의 키가 다 다르지. 네. 그치? 그러면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해. 4사람이 있어. A, B, C, D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설정을 할게. 무슨 뜻이겠어요? A가 키가 제일 크고, 그치? 그 다음 B, C, D 순서야. 그럼 얘네들을 4명을 일렬로 세운다 라고 했으니까 우선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되겠어요?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4팩토리얼을 깔아야 되겠지. 그러면 4팩토리얼 중에서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섰을 때 요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자기 양 옆에 있는 2명보다 키가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자리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있지. 누가 있을까? C나 D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C보다 키 작은 애가 2명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오거나 누가 오는 경우, A가 오거나 아니면 B가 오는 경우, 여기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자리에 A가 왔어. 그럼 A는 키가 제일 큰 사람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자리들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때요? 너무 편하지.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잖아. 무조건 양 옆에 있는 애보다 A가 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요 세 자리에다가 남은 B, C, D를 아무렇게나 세워도 돼. 그럼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 B가 왔을 때 어진아 생각해봐. 여기 B가 왔어. 그럼 이때는 이제 누구를 고려해야 될까? A가 여기나 여기에 와버리면 그럼 곤란하잖아. 그럼 A는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 돼? 맨 끝에 박아둬야 돼. A는 이렇게. 그치? 그럼 남은 사람 C, D인데 C, D를 C, D로 세우든지 아니면 바꿔서 D, C로 세우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2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그치? 그러면은 요게 6가지니까 합치면 몇 가지? 8가지. 더 해야죠. 그러면은 4팩분의 8이니까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정도는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 연습해줘야 돼요. 응? 뭐라고요? 뭐 어디를 모르겠어? 2번이요? 갔다 와. 자, 여기에 B가 왔어, 재현아. 여기에 B가 오면 B의 양 옆에 있는 애들은 B보다 키가 작은 애들이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B보다 키 큰 애가 한 명 있잖아, A. 요 A는 그러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는 순간 문제 말한 조건을 만족 못 해. 그럼 A는 어디 설 수밖에 없어? 여기 끝자리에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럼 A는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2명이잖아. 그 둘을 C, D 아니면 D, C 요것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4페이지. 자, 24쪽에는 어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는 요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가 있나? 자,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에다가 8명을 앉힌대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여기다가 8명을 앉히는 게
원순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맞는데요? 진짜 맞아요. 우리 왜 놀이기구 중에 그거 뭐지? 자이언트 스윙. 그 에버랜드에 가면 이렇게 막 이게 물에서 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자유로 그게 후룸라이드야? 아니 물에서 타는 거 있잖아. 아마존 아마존. 맞아. 그거 타면은 완전히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의자가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사람을 앉히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원순열이지, 그치? 근데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이렇게 뭐 원형이라면 원형이죠. 이렇게 둘러 앉긴 했지만 이건 방향이 어때? 방향이 정해져 있어. 내가 만약에 요 놀이기구에 탈 때는 내가 여기 앉고 내 옆에 A, B, C, D 이렇게 앉은 거랑 다 같이 옆으로 한 칸씩 움직였을 때 내 입장에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 앉고 옆에 A, B, C, D 앉으면 내가 볼 때 똑같거든. 근데 이 위에 있는 놀이기구는 자 내가 여기 앉아. 나 여기 앉고 그 다음에 B, C, D, E, F, G 이렇게 앉는 거랑 옆으로 한 칸씩 밀어가지고 내가 여기 앉고 B, C, D 앉으면 내가 봤을 때 다르잖아. 이때는 내가 1열에 앉은 거고 이때는 내가 2열에 앉은 거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으로 돌렸을 때 경우가 바뀌잖아요. 이게 원순열과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얘는. 그치? 자 일단 원순열은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여기다 앉힐 건데 여자 4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한다는 것은 요렇게 앉아도 이웃한 거고요. 아니면 요렇게 앉아도 이웃한 겁니다. 앞뒤로부터 앉아도 이웃한 거고 옆으로부터 앉아도 이웃한 거야.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남자도 4명이고 여자도 4명이잖아. 그럼 여자들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면 남자도 어떻게 될까요? 남자도 결국 이웃하지 않게 앉아져요. 더 쉽게 말하면 남녀가 결국 어떻게 앉아야 돼? 교대로. 그치? 번갈아 가면서 앉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남자 둘이 붙어 앉으면 반드시 어딘가는 여자 둘이 붙어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된다. 이거는 남녀가 교대로 앉게 될 확률 이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 자 그러면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요 자리에다가 남자를 앉혀. 그럼 여기 남자를 앉히는 순간 남자들의 자리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남자 앉으면 당연히 여기도 누구야? 남자. 그리고 여기 남자, 여기 남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누가 앉는 거야? 여자들이 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네 자리를 파란 색깔로 칠을 하고요. 나머지 요렇게 네 자리를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결국 남자가 파랑에 앉고 여자가 초록에 앉느냐? 아니면 바꿔서 남자가 초록에 앉고 여자가 파랑에 앉느냐? 그치? 일단 크게 봤을 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파랑색에 앉고 누가 초록색에 앉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남녀의 그 앉을 자리들을 결정하는 거. 그럼 남자가 파랑에 앉기로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을 여기다 앉히면 되잖아. 남자 4명을 여기 파란색 자리 4자리에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4팩만큼 있죠. 4팩. 원순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4팩만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초록색 4자리에다가 여자 4명을 앉히면 되잖아. 또 뭐예요? 4팩. 끝난 겁니다. 분모에다가 뭐 깔면 되고? 8팩. 그치? 원순열 아니니까 그냥 8팩 깔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답이 뭘까요? 몇 번? 3번 나옵니다. 3번. 그쵸? 앞에 2는 아까 파랑색 4자리가 한 세트고 초록색 4자리가 한 세트잖아. 그럼 만약에 파랑 여기다가 남자를 앉히면 파랑에 남남남남이 앉고 초록에 여여여가 앉는 거잖아.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에 남자가 앉을 수 있잖아. 초록에. 그럼 여기에 남자가 앉고 파랑에 여자가 앉는 배열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색깔에 어떤 성별이 앉을 거냐를 정하는 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는 1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생긴 그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아닐 확률.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구해?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이렇게 뭐 그리지 않았어? 뭘 그렸을까? 기억이 안 나.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항상 어떤 변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까? 옆에 거 이거 원이잖아 지금 원. 반원 조금 정확한 표현. 지름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름 하나하고 지름 하나를 한 변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한 점, 뭐 여기 요렇게 연결하면 이거 뭐 될까? 요거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왜? 원의 지름에서부터 원 위에 어딘가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무조건 몇 도가 되니까? 90도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한 변이 이 원의 지름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에다가 내가 그을 수 있는 지름이 몇 개 있어요? 이 원에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지름 하나 그었고, 요거 지름이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지름이 4개 있네, 그치? 그럼 우리는 먼저 이 4개의 지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름을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을 거야. 민지야, 하나 골라봐. 핑크요. 자, 하나 골랐어. 그럼 내가 요 지름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꼭지점 2개가 지금 요거로 정해진 거지.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제 고르면 되는데, 나머지 한 꼭지점은 남은 6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죠. 아까 말했죠? 아무거나 연결해도, 뭐 이렇게 연결해도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또는 뭐 이렇게 연결해도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을 선택하고 나서 그 지름의 양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6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 직각삼각형이 총 2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빈아, 이제 답은 어떻게 찾으면 돼? 분모에 뭘 깔을까요? 83, 그치? 83 깔아주고 그 중에 방금 찾은 거 24개. 이거는 직각삼각형을 찾은 거잖아. 그치? 얘를 어떻게 해주면 답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죠. 그치? 너 이래서 안 뺐지? 자, 답이 뭘까요 그러면? 4번입니다. 7분의 4.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갈게요. 25페이지는 조건부 확률 문제들이 제일 많은데, 일단 조건부 확률이 아닌 문제 중에 144번 하나 해볼게요. 144번. 이거 아까 전에 인영이가 질문한 문제랑 비슷하다. 그죠? 맞죠? 이번에도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나라는 애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주원이가 뽑는 거야. 그쵸? 유나가 뽑고 주원이가 뽑아. 근데 주원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아까 봤잖아. 민재 어떻게 했지 이거? 6분의 4. 일단 그러니까 상황을 좀 말을 해줘. 유나가 뽑고 주원이가 뽑는데 주원이가 당첨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2가지? 유나 X, 음, 주원 O. 그치. 요렇게 2가지가 있죠. 그죠? 유나는 꽝이고 주원이만 당첨되든가 아니면 유나랑 주원이 둘 다 당첨되든가.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연희야, 유나는 탈락, 주원이는 당첨. 요럴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유나가 탈락할 확률은 그쵸? 4분의 3이고요. 그러면 이제 유나가 꽝 제비를 하나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에서 주원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요? 그 제비가 총 몇 개 남아있죠?
원래 당첨 제비가 4개가 들어있었고 꽝 제비가 1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였잖아. 맞니였냐? 근데 그 앞에서 유나가 지금 꽝을 1개 가져간 상태잖아. 그러면 꽝 제비가 11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원이가 뽑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때 주원이가 당첨될 확률은? 그렇죠. 15분의 4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 요거는 앞에는 4분의 1, 뒤에는 (15분의 3이죠). 그쵸? 이번에는 당첨을 하나 앞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럼 요거는 60분의 12가 되겠고 밑에는 6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은 60분의 15가 돼가지고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봐봐 얘들아. 유나가 그냥 당첨될 확률이 얼마예요? 유나가 먼저 뽑으니까 4분의 1이죠. 근데 주원이가 나중에 뽑는데 주원이가 당첨될 확률도 얼마야? 또 4분의 1, 그지? 똑같습니다. 그쵸?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뽑을래 할 필요 없어요. 확률은 어차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다 조건부 확률 문제거든요. 147번, 아니 142번부터 풀어봅시다. 142번. 조금 어렵거든. 142번 답 한번 찾아봐. 자,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을 그렇게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어제나 이거 대답해봐. 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자일 때 걔가 20대 1 확률 바로 보이죠? 남자일 때 걔가 20대 1 확률 뭐예요? 남자일 때 20대 1 확률. 그렇지. 남자면서 20대잖아. 그럼 200분의 A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이번에는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자일 때 그 사람이 40세 이상일 확률. 얘는 뭐예요? 100분의 여자분의 2. 40세 이상의 여자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확률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그치?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 출발은 얘네 둘을 같다라고 노는 거고요. 그럼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이게 A는 2B 이렇게 되죠. A는 2B 요식 하나 얻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300명 중에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 준영아, 300명 중에 12%면은 몇 명이에요? 36명이지. 그러니까 4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6명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40세 이상이면은 남자, 여자 있으니까 요렇게 둘을 합쳤을 때 그게 몇 명이랑 같다? 36명이랑 같다가 두 번째 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로 둘이 합치면 60-A 플러스 B가 3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A는 2B랑 같다라고 찾았으니까 요 A 자리 어떻게 버릴까? 2B를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잘 봐라. 네. 자, A 자리 2B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60-2B 플러스 B가 36이니까 24는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는 4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답은 72, 1번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45번도 볼게요. 선생님 142번 같은 거 많이 중짜리. 이거요? 그죠? 이 정도면 중이죠. 자, 145번 보겠습니다. 145번. 이것도 조건부 확률인데 142번은 인원수가 딱딱딱딱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이고 145번은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읽어보면 A 상자에서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B 상자는 흰 공 4개, 검은 공 2개인데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해가지고 공을 2개 뽑았대. 그런데 2개가 모두 흰 공이었어.
근데 그 두 개가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니까 일단 이 상황은 조건부 확률로 먼저 써볼까요? 자, 공 두 개를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흰 공이었을 때 그 두 개가 B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야. 그럼 요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미 벌어진 사건이 뭐죠? 이미 뭐가 나왔어? 흰 공만 나왔죠. 흰 공만. 그러면 흰 공이 두 개 나온 거죠. 흰 공 두 개가 나왔다가 이미 벌어진 사건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 확률? B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B 상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자, 분모에다가 재현아, 분모에다 뭐라고 써야 돼? P 흰공 두 개. 자, 분자는 P B 상자 교집합 흰공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처음에 상자를 선택하는 것도 확률이죠. 그죠? 자, 봐봐. 자, 첫 번째 내가 A 상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흰 공 두 개가 나왔다. 이럴 확률이 있을 거고요. 또는 뭐도 있어요? 그지? 내가 처음에 B 상자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 흰 공 두 개가 나왔다. 이럴 확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보면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에 여기 분모에 들어갈 거 있잖아. 요 분모에 들어갈 값은 1번과 2번의 뭐예요? 교집합이에요? 합한 거예요. 1번도 흰 공 두 개 나온 거고 2번도 흰 공 두 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1번에 나온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더해서 분모에 넣는 거고 분자는 뭐만 넣는 거야? 분자는 그치 2번 확률만 넣는 거지. 맞죠? 전체적인 상황이 그치? 자, 그래서 1, 2번 계산만 하면 이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일단 A 상자를 골라야 돼. 근데 상자가 두 개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A 상자를 고를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죠? 2분의 1 반반. 자, 그러면 A 상자에는 공이 총 7개가 들어있었으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성빈아 둘 다 흰 공이니까 분자 뭐라고 써야 돼? 3C 좋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1분의 3이네. 그러면 42분의 3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B 상자가 선택돼야 된다. 어진아 이것도 상자 선택할 확률 얼마? 2분의 1이고 이번에는 B 상자에서 그러니까 흰공 4개 검공 2개 여기서 2개를 선택했죠. 뭐분의 뭐야? 6C 2분의 흰공만 2개 나와야 되잖아. 4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요거 15분의 6이죠. 그쵸? 그럼 이제 최대한 약분을 시킵시다. 요거 이게 3되니까 5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고 위에 거는 최대한 약분하면 14분의 1이죠. 이렇게 그치?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분모에 지호야 분모에 1번의 결과와 2번의 결과를 어떻게 해서 써야 돼? 분모에? 더해서 써야 돼. 그치? 그래서 분모에는 1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분자에는 누구만 쓴다 그랬죠 아까? B에서 나온 거 쓰는 거잖아. 그치? B 상자에서 흰공 2개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분자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70 곱해버릴까요? 70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5 더하기 14분의 14 이렇게 돼서 19분의 14 요것이 145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있는 두 문제를 다 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풀게요. 147번만 풀게요. 146번은 그 힌트만 좀 주고 넘어갈게.
146번은 팁을 주자면 그 전체 환자의 숫자를 10,000명으로 놓고 한번 풀어봐요. 10,000명. 10,000명. 이제 1,000명 중에 1명이 독감이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1,000명이라고 놓고 풀기 쉬운데 이건 그냥 일종의 확률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10,000명으로 잡고 푸는 것이 그 막 분수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이게 더 편할 거거든요. 146번은 전체 환자를 10,000명으로 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요. 우리는 147번을 보겠습니다. 독감 환자도 10명을 맞아요. 10,000명 중에 10명이 실제 독감이라는 얘기지. 자, 147번은 이것도 딱 어떻게 풀면 편한 상황이야? 그냥 전체 그 생산된 제품의 개수를 뭐 100개나 뭐 1,000개나 이렇게 잡고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100개로 잡으면 막 4%, 1% 이런 게 나오니까 넉넉하게 1,000개로 잡아볼까요? 전체 제품이 1,000개다. 자, 이렇게 잡으면 1,000개 중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 몇 개일까? 문제에서 전체 제품의 80%가 해외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1,000개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진 게 800개.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몇 개? 200개. 자, 근데 해외에서 생산된 것 중에 불량률이 4%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만들어진 800개 중에 불량품이 있을 거고 정상품이 있을 건데, 자, 불량품이 몇 개라는 거예요? 4%, 800개의 4%면 몇 개야? 32개입니다. 그죠? 32개. 자, 뭐 나머지 정상품일 거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200개 중에도 불량품이 있을 거고 정상품이 있을 텐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는 불량률이 1%밖에 안 돼. 그러면은 200개 중에 불량품은 딱 몇 개? 2개밖에 없는 거야. 그치? 2개밖에. 그쵸? 뭐 나머지 개수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나머지 개수는 문제 풀 때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안 쓴 거였어요. 자, 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답만 쓰면 된다. 우리 하영이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뭐냐면 이 회사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걔가 해외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야. 자, 깔끔하게 하영아, 뭐 분의 뭐?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품이 총 34개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 깔아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잖아. N 불량품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니까 불량품의 개수분의 N 불량품 교집합 해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량품의 총 개수를 분모에 깔고 불량품 중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의 개수를 분자에 올리면 그냥 답이라고요. 그치? 그럼 몇 분의 몇이야 지금? 약분하면 17분의 16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호원 교과서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 상우 교과서거든요. 이제 여기 초반부에는 쉬운 문제들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오늘의 숙제는 29까지가 되겠습니다. 많아요. 근데 뒤에 문제들 보면은 다 그냥 기본 문제들이에요. 그냥 기본 답지 그 뒤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9쪽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